안녕하세요, 장혜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무쏘 EV 4륜구동 듀얼모터 모델 요거를 잠깐 타보면서 이거 왜 414마력이 안 나오냐, 이거 뭐냐, 이거 실망이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것만 떡밥처럼 그냥 딱 던지고 끝나면은 미디어 오토가 아니죠. 오늘은 그 후속편 KGM 본사랑 전화통화한 얘기 같은 거를 추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KGM의 무쏘 EV,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이고 토레스 EVX를 살짝 늘려서 픽업 트럭으로 딱 만들면서 쌍용자동차 시절 만들었었던 국내 최초의 레저형 픽업 트럭이었던 무쏘 스포츠의 헤리티지를 싹 입혀서 무쏘 EV라는 이름으로 딱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전륜구동 모델 앞바퀴 사이에만 207마력 전기 모터 들어간 것만 이렇게 출고가 되다가 뒷바퀴 사이에도 207마력짜리 모터를 추가로 듀얼 모터 모델이 출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게 앞에도 207마력, 뒤에도 207마력, 총 414마력의 엄청난 파워, 최대 토크도 69.2kg 포스미터나 되는 아주 스포티한 픽업 트럭이 제대로 나오는구나. 게다가 요 4륜구동 듀얼 모터 옵션이 250만원 밖에 안 해. 250만원만 추가하면은 힘도 2배, 토크도 2배, 게다가 4바퀴 굴림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픽업 트럭은 이 뒤에다가 짐을 싣기 때문에 뒷바퀴가 좀 힘을 쭉쭉 써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 414마력이 KG 모빌리티에게는 이게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쌍용자동차 시절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일 강력한 파워예요. 쌍용자동차 시절에 체어맨 W 리무진 V8 5000cc 요거 벤츠 엔진 들어간 거, 요게 막 1억 넘어가고 막 이랬었던 차인데 요게 306마력이었단 말이에요. 여튼 이게 쌍용자동차 시절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는데, 이번에 KG 모빌리티에서 414마력을 딱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이 가슴 벅찬 일이겠어. 근데 KG 모빌리티에서는 무쏘 EV 전기 픽업 트럭 요 출시 초기에 요 싱글 모터 모델이 207마력이다. 근데 추후에 나온 듀얼 모터 모델은 아직 몇 마력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앞바퀴에 들어간 모터를 뒤에도 넣어서 세팅 중이다 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카탈로그에도 414마력이라는 표기가 없었어요. 그냥 207마력만 적혀 있었고, 재원표에도 AWD 모델은 그냥 0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하는 환경부 홈페이지 캔시스 홈페이지에 무쏘 EV 듀얼 모터 AWD 모델이 414마력으로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이후 KG 모빌리티 홈페이지에도 414마력이라는 표기가 들어갔고, 카탈로그에도 414마력,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재원표에도 414마력으로 이게 쫙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14마력이구나 요거를 확신을 했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만간 토레스 EVX 요것도 지금 전륜구동 모델밖에 없는데 요것도 듀얼 모터 모델 추가되면서 토레스 EVX도 414마력 전기차 요런 것도 만들면서 이제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KG 모빌리티도 제대로 달리게 되겠구나 라는 행복 회로를 막 돌리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아주 희망적이지만은 않았던 게 살짝 꺼림칙했던 뭔가가 있었거든. 잠시 광고 보시겠습니다. 차원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국내 최저가에 도전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차들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들이고요. 차원은 캐피탈사와 직접 조율해서 이 조건, 이 가격 차원이 만들어냈습니다. 타사 업체와 견적 내서 비교해보셔도 자신 있고요. 5월 한정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진행하고 있으니 소렌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차원은 금융맨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는 차원. 꺼림칙했던 게 이 주행안정장치라는 건데,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EVX나 무쏘 EV 같은 그 전기차를 만들면서 주행안정장치를 제대로 된 거를 넣지를 않더라고요. KG 모빌리티 측에 물어봐도 이거 뭐 대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질 않아서 그냥 저는 추측만 하고 있는데, 아마도 1.5리터 터보 엔진 내연기관 시절에 쓰던 주행안정장치를 전기차에도 그대로 넣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주행안정장치는 네 바퀴, 요 바퀴를 전기전자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제어를 해서 장애물을 확 피하거나 아주 극한 상황에 급하게 핸들링 막 할 때도 차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방향을 잃거나 뭐 이러지 않고 안정적으로 쫙 이렇게 비켜나갈 수 있게 이런 장치인데, 그냥 슬슬 몰고 다닐 때는 주행안정장치 있고 없고 아니면은 뭐 저급한 거가 달려있거나 아주 고급 주행안정장치가 달려있거나 이런 것들이 뭐 그닥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슬슬 몰던 중에 갑자기 앞에 고라니 같은 게 확 나타나가지고 운전대를 확 돌려. 요때 주행안정장치가 없던 시절에는 고라니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나곤 하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주행안정장치가 달려있는 차는 요 고라니를 싹 피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계속 달릴 수 있는 요게 주행안정장치, 요게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요 주행안정장치를 몇 년 전부터 의무적으로 다 모든 차에 다 장착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요 주행안정장치가 계속 시간을 거듭하면서 눈부시게 지금 막 발전을 하고 있다고. 초창기에는 뭐 몇십 분의 1로 센싱을 하고 뭐 제어를 하고 이런 시절이었지만, 최근에는 뭐 몇백 분의 1, 몇천 분의 1초로 아주 촘촘하게 센싱하고 제어하고 뭐 이러는 것에 더해서 단순히 바퀴의 미끄러짐만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차의 전체적인 물리값이나
하면 운전대를 이렇게 딱 돌리는 순간, 아니면 또 뭐 앞에 장애물 등은 뭐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아주 지능적이고 복합적으로 차의 주행을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 게다가 이게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진짜 훅훅 발전하고 있어요. 내연기관차를 제어하는 요 수준이랑 전기차를 제어하는 수준이랑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근데 KG 모빌리티에서는 최신형 전기차를 만들면서도 그냥 예전에 쓰는 수준의 거를 그냥 이렇게 끼워서 만든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토레스 EVX나 무쏘 EV 시승할 때 급가속하면은 바퀴가 쿡쿡쿡 하고 막 자꾸 헛돈다. 요런 느낌이 약간 예전 차 느낌이다라고 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이 주행 안정 장치를 새로 깐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여튼 요 어려운 일을 KG 모빌리티가 잘 해결해낼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알아서 잘 하겠지. 왜 내가 내 걱정이나 하지 왜 대기업 걱정을 하고 있어. 여튼 무쏘 EV 주행 안정 장치 전륜구동 207마력까지는 뭐 그럭저럭 오케이였으나 4륜구동 414마력까지는 커버는 못한다. 좀 더 똑똑한 주행 안정 장치 요게 필수다. 요거 가능하겠냐 하면서 이제 몇 달을 기다렸던 거죠. 미디어 오토. 그러다가 지난주에 414마력이라고 했었던 무쏘 EV 듀얼 모터 요거를 딱 타봤던 건데 타보자마자 이게 무슨 414마력이냐. 내가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414마력이라고 적혀있는 거를 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잘못 봤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이게 414마력이 아니고 대략 한 250마력, 260마력 정도로 느껴졌던 거죠. 근데 이게 제 차도 아니고 또 뭐 시승차도 아니고 먼저 차 받은 분이 잠깐 자기도 보기 전에 먼저 잠깐 빌려주신 차고 차가 너무 새 차야. 8km밖에 안 뛴 진짜 새 차. 게다가 매번 이렇게 차 이렇게 하던 통일동산도 아니었고 그냥 일산의 그 일반 도로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제정신으로 리뷰를 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시간에 쫓기면서 막 뭐 이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정신이 없었죠. 게다가 요때 제가 이 시승하면서 예전에 휴대폰에다가 다운로드 받아놨었던 무쏘 EV 카다록을 휴대폰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휴대폰을 봤던 거죠. 근데 아마 이게 4월 달에 다운 받아놨었던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414마력이라고 적혀있는 게 없어가지고 414마력으로 못할 것 같으니까 벌써 이걸 수정을 해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제가 시승 중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시간이 문제지. 시승하고 촬영하는데 뭐 한두 시간 내에 다 이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승할 때는 414마력 아니다. 이거 많이 쳐줘봤자 300마력 대략 한 250마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14마력의 60% 정도만 쓰는 것 같고 요게 계기판에도 그대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요게 좀 문제인 것 같다. 전륜구동 207마력짜리가 시속 100km까지 8.3초였는데 듀얼 모터 414마력이라고 얘기했었던 요 4륜구동 AWD 모델이 7.4초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5초 정도 예상했었는데 7.4초로 세팅한 거는 요거 좀 이상하다. 414마력 아니다. 근데 휴대폰에 다운받아놨었던 요거 카다록 보니까 거기 414마력이라는 표기가 없어서 요걸 좀 약간 좀 자신 없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딱 와가지고 다시 홈페이지 열어가지고서는 딱 보면서 봤더니 414마력이라고 다 적혀있어. 카다록도 새로 다시 다운로드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도 414마력, 제원표에도 또 414마력 다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편집할 때는 그거 414마력으로 적혀있는 거 그거 다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편집을 했죠. 그리고 대문 사진이나 제목 요런 거에서도 뭐 실제 시승에서는 그 파워가 안 나온다. 뻥마력이냐 허위 광고냐 뭐 요런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놨었죠. 좀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또 KG 모빌리티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편집하는 중에 이 KG 모빌리티에다가 먼저 이걸 좀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KG 모빌리티 본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먼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랑 주로 통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는 이거를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KG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 팀이랑 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몇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일단 내가 타본 차는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차만의 문제냐? 아니면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된 거냐? 그리고 세팅 자체를 이렇게 했다면 왜 이렇게 마일드하게 세팅을 했냐? 그러면서 홈페이지나 카다록이나 이런 데는 414마력이라고 다 적혀있고 환경부 인증에서도 414마력으로 인증받은 거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등등의 얘기를 나눴는데 커뮤니케이션 부서 쪽에서는 좀 처음에는 좀 당황한 눈치였고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개발 부서에다가 물어보고 나서 저에게 다시 전화를 줬거든요. 요 마일드하게 세팅한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7초 정도로 세팅한 거 요것도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주행할 때 안전 같은 거를 고려한 것도 있고 또 픽업 트럭이라는 특성을 좀 살려서 그렇게 좀 마일드하게 세팅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전을 위해서 요렇게 세팅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414마력이라고 여기저기 알려왔었던 거 이게 좀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거짓말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연락을 했죠. KG 모빌리티 그 니네
홈페이지에 여기저기 다 듀얼 모터 사륜구동은 414마력이라고 다 적어놨는데 요거를 허위 광고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몇몇 분들이 이거 문제 삼으면은 문제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 보상해주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거를 조치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했으나 제가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에도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414마력,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카탈로그에도 414마력, 재원표에도 414마력으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즈음에는 뭐 수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사이에 KG 모빌리티에서 이 세팅을 바꿔서 진짜 414마력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고를 할 거여서 그냥 홈페이지나 이런 데 414마력 적혀 있는 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것이면은 진짜 나는 행복하겠어. 이것도 아니면은 초반부터 414마력으로 픽업 트럭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한 250마력 정도로 해놨다가 2000km 정도 이렇게 주행할 때마다 몇 마력씩 이렇게 무선 업데이트를 올려줘. 그러면서 좀 차와 친해질 정도 되면은 무선 업데이트가 딱 돼가지고 414마력짜리 무쏘 EV 듀얼 모터 딱 이렇게 되는 요런 거를 감추고 나한테만 얘기 안 해주고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KG 모빌리티의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저는 KG 모빌리티가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가서 현대기아랑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끌고 가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애타게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번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쉽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일 생기면은 이거 처음부터 414마력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가. 하여튼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참고로 몇몇 분들이 요게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의 한계다. 인산철 배터리는 충방전 하는 게 좀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414마력을 뽑아낼 수 없다 라는 댓글을 이렇게 수치라든가 막 이거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달아주시는 댓글들이 있는데, 요게 좀 전문적인 뭐 용어도 나오고 뭐 숫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댓글들을 많이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LFP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LFP 배터리로도 400마력 넘게 쑥쑥 잘 뽑아내고 달리고 있는 전기차들이 이미 여러 대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 BYD 실, 요 사륜구동 모델만 해도 여기 LFP 블레이드 배터리 요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530마력이에요. 그리고 샤오펑 P7 여기도 LFP 배터리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430마력이거든요. KG 모빌리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무쏘 EV에는 차세대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구형 LFP 배터리 아니고 차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걸 보니까 배터리가 LFP라서 출력을 제대로 못 내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전기 모터에 확 이렇게 전기를 쏴주거나 요런 거를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닌지, 아니면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주행안정장치의 한계 때문에 414마력으로 세팅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이거를 좀 마일드하게 좀 세팅한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KG 모빌리티에서 요거를 뭐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에 414마력이라고 적어놓은 거 요것만 지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부 인증받은 것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해결하는데 조금 좀 뭐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배터리 얘기만 나오면은 LFP 배터리는 쓰레기, LCM 배터리가 짱이야, 요런 논리의 댓글들이 이렇게 쫙 붙던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산 배터리 얘기만 나오면은 중국산은 쓰레기, 배터리는 한국이 최고, 이런 댓글 쫙 붙는 게 단순히 이게 애국심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자연스러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거 조금 좀 이상하거든요. 아니, 배터리는 한국이 최고죠. 이거 뭐 최고라고 말 안 해도 이미 한국산 배터리가 최고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한테 전기차 배터리 공급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진짜 세계 최고잖아. 이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거거든. 물론 요즘 중국 배터리가 한국을 조금 앞선 기술을 좀 선보이고 있고 뭐 요런 얘기, 요런 뉴스도 있지만 중국은 땅덩어리도 엄청 넓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 대수나 자동차 브랜드 이런 것들도 엄청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우리나라 K 배터리 진짜 선전하고 있는 거 진짜 화이팅입니다. 이거 중국 배터리 나오고 뭐 LFP 배터리 얘기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게 나를 세운 댓글들을 이렇게 막 달고 막 이러는 거가 사실 저는 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튼 무쏘 EV 사륜구동 414마력 요거 잘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KG 모빌리티에서 빠른 조치를 시원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